심리학 렌즈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 팬덤 문화라는 얘기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분야 그리고 인물을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팬덤을 둘러싼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중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요즘에 아주 다방면에서 두터워진 팬덤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팬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BTS인 아우, 것 같습니다. 완전 떠오르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연예인, 아이돌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팬덤은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예. 특정 상품, 애플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정 상품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금 현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문화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정확히 이 팬덤 그 정의를 어떻게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팬덤이 이제 팬이랑 덤 이 두 가지 글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팬이라는 그 말은 퍼네틱, 이게 광신자라는 뜻인데요. 광신자. 네, 광신자라는 퍼네틱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팬이라는 단어와 덤은 이제 영역, 영토, 이런 걸 의미를 하는데 네.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또 퍼네틱의 단어의 기원을 찾아보면 네. 이제 라틴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라틴어로는 파나티쿠스라는 말에서 퍼네틱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네, 네. 파나티쿠스는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광신자를 뜻하는 퍼네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팬덤이라는 말의 역사 속에는 봉사 또 광신 이런 두 개의 얼굴이 담겨 있는 셈이네요. 자, 이 국내외에서 팬덤이 지금 이제 확산 추세에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좀 꼽아볼까요, 먼저? 네, 저희 처음부터 딱 아마 시청자들도 팬덤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BTS. 그렇죠. 일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이제 BTS가 이제 뜨게 된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아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획사에서 연예인들을 만들어서 연예인들을 이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팬층을 형성을 하는데 BTS는 기존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획사에서 기획을 한 게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이제 데뷔 전부터 팬클럽들을 이렇게 모아서 SNS에서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BTS도 성장을 해가고 그 과정에서 아미들과 같이 성장을 하는 것들을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BTS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BTS가 방송에서 아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던 게 아미의 힘을 빼고는 BTS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그 시작부터 함께한 그런 상대들이군요. 아미와 BTS는. 네. 요즘 정확히 보면 BTS 같은 그룹이 정말 다시 나올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데 이 연예인 그룹 말고 마블 영화 같은 것도 팬덤이 상당하죠. 장난 아니죠. 사실 지금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영화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죠. 코로나 전만 해도 이제 마블 영화 개봉 첫날에 100만, 200만 찍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 그거 이제 누가 스포일러 하게 되면 그걸로 엄청나게 욕을 하고 그걸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죠. 그냥 마블이라는 그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그렇지.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팬덤을 이끄는 동력, 원동력, 아무래도 이 SNS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있기 전에 팬클럽, 저 어렸을 때만 해도 SNS가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팬클럽들이 결국은 힘을 결집을 해야 되는데 결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오프라인에서 모여야만 힘이 결집이 됐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굳이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SNS가 발달을 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거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결국 팬덤은 누가 많은 사람을 모으냐의 싸움인데 이 많은 사람을 모으는
모으는 되게 중요한 통로, 쉬운 통로를 예. SNS가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SNS의 영향력이 뒷받침되면서 팬덤도 같이 성장을 했고, 네. 자, 이런 팬덤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지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고요. 네, 사람이 모이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 맞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산업적 논리를 따로 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돈이 될 만한 일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되게 투자를 하게 되는 네네. 거고, 그리고 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스타가 된다는 거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열망이 꿈꾸는 사람이 많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럼 이 둘이 많고 또 여기에 팬이라는 요소, 네. 네, 팬이라는 요소는 결국은 그런 아이돌 우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심리들이 불러일으켜지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팬덤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거 팬들 입장에서는 좀 대리만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결국은 그런 아이돌, 스타,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그래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조금 뛰어넘는 특별한 이미지를 네. 갖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실제 그 사람을 소비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 스타는 뭔가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다 네. 대단한 것 같고, 그 스타와 내가 동일시하면서 내가 갖지 못하는 부분을 대리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결국은 가상의 저는 이성 친구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일리가 있죠. 네. 네. 현실에 우리는 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질서와 나 사이에 간극이 있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질서와 나와의 간극 사이에서 불편함을 그렇죠, 그렇죠. 느끼거든요. 네. 그럼 이 사회에 대한 질서를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 사회적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이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질서 속에서 우두머리로 올라가거나, 예. 네, 아니면 그 질서를 에서 우두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을 모아서 N수로서 그 질서를 바꿔가거나,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요게 저는 팬덤 현상의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네. 거기에 우두머리를 두고 이 힘이 모여지면 이 영향력을 통해서 결국 나 혼자는 이 사회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네네. 이 팬덤이 형성이 되고 나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뭔가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걸 본다는 건 인간에겐 되게 긍정적인 심리를 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연예인 팬덤이랑 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것, 네.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뭔가요? 어디 찾을 수 있나요, 그런 걸? 네, 되게 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 연예인에 대한 팬이 되고 팬덤을 형성을 한다고 해서 예. 사회의 질서를 크게 바꾸는 무언가가 있지는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요즘 연예인들이 의식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뭐 연예인 이름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뭐 숲을 조성을 한다든지, 연예인 이름으로 이제 사회에 예. 약자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래도 정치에 비해서는 뭐 연예인 팬덤을 이룬다고 해서 사회 질서를 바꾸는 데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진화 심리학을 소환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심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먼 과거에는 늘 말씀드렸듯이 작은 사회에서 아직 사회적 질서가 공고하지 않은 사회, 언제든지 사회적 질서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그 진화 역사를 겪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느냐, 이 느낌을 받느냐는 그 사회적 질서를 바꾸는데 되게 커다란 힘으로서 작용을 했었던 거고 네.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실제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바꾸는 거와 연결고리가 적더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고 네. 그 바탕에서 이 팬덤 문화도 커졌다. 네, 예.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적인 심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스타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일종의 뭐 소속감 같은 걸 서로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다, 같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 있다 자체가 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선호하는 심리들이 우리 기저에는 깔려 있고요. 예. 이걸 이제 메슬로우라는 분이 뭐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게 1단계가 생존, 2단계가 안전, 3단계가 이제 그 소속감과 애정이고 4단계가 존중, 5단계가 자아실현이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그만큼 소속감을 갖는다라는 건 인간의 본성과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팬덤이라는 현상도 이 소속감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팬덤을 형성하고 그 활동을 이어가는 게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본성 때문에 인간의 예. 본성 때문에 되게 고양감이 일으켜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네. 관련된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뭐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13세부터 59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질문은 팬덤 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팬덤을 할 때 기분이 어떤가? 네, 팬덤 활동을 할 때 기분이 어떤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66.8%가 즐겁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56.7%는 만족스럽다. 네, 53.3%는 행복하다. 또 뿌듯하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33%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단어들이 다 나오네요, 그 안에. 네, 이 활동 자체가 내가 어디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삶의 활력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힘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이 팬덤 효과를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이거와 관련해서 영국 BBC 뭐 슈퍼 브랜드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 안에서 실험을 하나 했다라고 하거든요. 재밌겠는데요, 그것도? 네, 애플바라고 하죠. 네, 애플 기계에 대해서 열광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애플 최신 기기를 보여주고요. fMRI라는 뇌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중독회로, 쾌감회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됐다라는 걸 실험으로 보여준 사례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팬덤이 된 순간 내가 추종하는 그거를 보기만 해도 되게 쾌감? 충족이 되는군요. 네, 쾌감이 충족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실험 결과, 방금 말씀해 주신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건 어떤 거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팬덤이라는 게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냐. 저희가 예전에 중독의 심리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입니다. 그 중독의 심리. 뇌가 한번 변하기 시작을 하면 다시 돌리는 게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뭐 마약이나 술이나 다른 물질 중독 아니면 도박 중독만큼 그거의 강도에는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것도 비슷한 뇌 회로를 자극하는 것만큼 그만큼 강력하다.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한 번 꽂히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네. 좀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지지, 네. 무조건적인 사랑. 네. 네. 일단 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쾌감유료가 활성화된다라는 거. 저는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자극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이득을 준다라면 저는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팬덤이 모이게 되면은요. 예. 이게 점점점 극화가 되고요. 비판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방향을 잘못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 이미 거기 모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비판력 없이 무조건 우두머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자극하는 게 이제 그런 그 사이비 종교들 이런 쪽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자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의 팬덤 문화도 그런 사이비 종교처럼 사회에 해악이 되지 않으려면 비판력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꼭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뭐 대중문화라든가 브랜드 말고 정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이 영향력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솔직히 인터넷에서 보면 한번 이제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면 아까 비판력 말씀을 했는데 정말 비판력 없이 본인이 추종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팬덤이 강력한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극화되고 무비판적, 무조건적이 되는 순간 네. 결국 우리 사회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팬덤 문화 이 부분은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덤을 가진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이 팬덤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데 그것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우두머리 정치는 더더욱 본인이 더 조심하거나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지에 대한 고민 없이 막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떤 문화든 뭐 양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 팬덤도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 훌리건이라는 것도 네. 있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예. 저는 훌리건도 이 팬덤의 극화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스포츠라는 것도 스포츠라는 게 전쟁의 축소판이라는 예.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네네. 있었었는데 결국 스포츠라는 게 전쟁의 축소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규칙과 질서를 갖고 싸우되 서로 다치지 않게 싸우자라는 게 결국 스포츠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팬덤이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머무르면 규칙 하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건데요. 네. 이게 팬덤으로 점점 극화가 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규칙이 없어지고 이게 폭력으로 변질이 된 게 저는 훌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팬덤이라는 문화가 인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극화가 되고 무비판적이 되어버리면 인간 사회의 해악, 정말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되게 조심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요즘에는 그 팬분들이 뭐 무조건적인 그런 그 사랑보다는 뭔가 이성적으로 네, 좀 더 다가서는 그런 면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런 게. 그런 부분들은 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현상처럼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아, 이게 사실 적을 공고히 할수록 예. 우리 내 집단의 결속력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잘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잘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외집단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치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사실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엄청 싸우잖아요. 예. 싸우고 나서 끝나고 나면 같이 술 먹고 히히덕거린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숙명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적을 두고 예. 적을 막 공격을 해야 내 편들이 공고해지는 이 효과가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네. 네, 미국 안에서 뭔가 불안정한 요소가 생기면 항상 일단 적을 찾죠. 네, 뭐 중동이든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적을 찾고 적을 정말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전쟁도 사실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집단을 공고히 시키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되게 강력하다 보니까 자주 쓰이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정치인들의 어떤 속셈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신화처럼 네,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네. 네. 저는 신화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되게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되게 이상화한 정치인들, 예. 이상화한 연예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연 내가 그렇게 이상화해서 따르는 정치인, 연예인이 실제 그 모습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얼마나 알고 그 사람을 따를까요? 결국 그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이미지, SNS에 나오는 이미지. 네네. 근데 그건 되게 파편화된 정보거든요. 그 사람이 사실 저도 카메라 앞에 서면 네. 긴장하고 뭔가 그 정제된 무언가를 그렇죠. 보여줘야 네.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연예인들 그거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만들어낸 이미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네요. 네. 자, 이 긍정적인 팬덤 문화를 좀 형성하고 더 고취시킬 노력은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중요하다. 식으로 네.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팬덤의 심리, 예. 그 기저에는 진화 역사에서 사회의 질서를 바꾸고 싶고 그 사회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 기저의 심리가 깔려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결국은 팬덤이 모이는 건 되게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힘이 예. 사회에 긍정적으로 쓰이느냐, 부정적으로 쓰이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걸 가르는 요소는 뭘까라고 전 생각을 했을 때 결국 그 팬덤에서 우두머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전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우두머리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느냐,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느냐.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팬덤 문화는 되게 이성적인 문화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만큼 팬덤의 우두머리들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쓰려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방향이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소속된 그 팬덤에 소속된 사람들도요. 비판력을 항상 견지해야 된다. 내가 따르는 저 사람 이 긍정적인 무언가를 한다면 따라가도 좋지만 부정적인 무언가를 할 때 비판력을 갖출 수 있느냐. 비판력을 갖추지 못하는 순간 어느 순간 사이비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판력 플러스 수용력을 네. 함께 가져가면은 정말 이상적인 팬덤 문화가 갖춰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끝으로 뭐 정리 말씀 덧붙여주실 게 있을까요, 혹시? 인간 사회에 어디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뭐 BTS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으로서 그냥 인정해줄 부분이고, 이게 되게 강력한 힘, 사람이 모임으로써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주시고, 예. 그거를 사회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팬덤이라는 문화를 우리 인간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써 예. 인간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간의 심리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이 팬덤 문화가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모두가 사는 세상에서 그 문화가 순기능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